싸나운 인상이다. 그러면은 순하게 바꾸고 싶다. 지금의 인상은 유지하는데 눈만 키우고 싶다. 눈은 커지고 싶은데 쌍꺼풀은 부담스러워요. 아주 좋은 수술이고요. 눈이 확 커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또 방학철인데 이제부터 정말 밑트임, 뒤트임, 눈 수술에서 트임 수술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안 그래도 수능 끝나고 19세, 20세 이런 분들 진짜 많이들 오시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연하게 쌍꺼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오셨는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아요. 오히려 쌍꺼풀보다 트임이 맞겠다 이런 분들이 알아서 그걸 본인들이 니즈를 잘 찾아가지고 트임 상담하러 많이들 오시고 있어요. 디미트임을 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 이게 진짜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디미트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게 얼굴뼈가 작아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시각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를 해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뒷트임은 이 눈꼬리 쪽을 바깥쪽으로 더 열어줘서 가로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눈꼬리 방향을 살짝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밑트임은 바깥쪽 아래에 이 눈꺼풀을 내려가지고 아래의 흰자 쪽을 조금 더 보이게 해서 흰자가 보이는 면적을 더 넓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뒤밑트임 거의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둘을 같이 해서 눈의 바깥쪽 아래쪽을 같이 시원하게 열어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무드원에서는 투픽트임 이라고 하는데요. 뒤 밑을 그냥 같이 한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눈꼬리에서부터 아래쪽에서 가장 환자분한테 알맞는 그 적절한 지점을 동시에 딱 설계를 해서 두 포인트를 잡아서 눈의 가로 길이와 모양, 인상, 각도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에 바꾸는 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랑 함께하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이 눈이 전체적으로 작은 분들은 쌍꺼풀을 해야지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쌍꺼풀로 위아래 간격을 더 열어주고 투픽트임으로 가로와 밑에까지 열어주게 되면 눈이 확 커질 수 있어요. 쌍꺼풀만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분들이 특히 이 꼬막눈 같이 조그만 눈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투픽트임을 같이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투픽트임 네. 하게 됐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이 범위가 좀 다르기는 해요. 뼈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뼈대의 범위 내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방울 모양을 더 시원하게 열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게 정면보다도 45도 남들이 보는 각도에서 혹은 셀카 사진 옆을 찍었을 때 이 효과가 더 극대화돼요. 우리 눈은 단순히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니고 동그란 구 형태잖아요. 그래서 뒤트임과 밑트임이 트지는 방향이 단순히 이렇게 옆으로 간다를 떠나서도 바깥으로 가면서 뒤로 트여요. 정면에서 봤을 때 실제 터지는 양이 다소 적게 보일 수도 있고 45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깥쪽으로 확 넓어진 게 눈에 띄게 돼요. 무쌍이라든지 눈매 교정을 하신 분들도 투픽트임 할 수 있나요? 이 수술은 별개의 수술로 이해하시면 돼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은 이 위쪽에 어떤 세로를 더 터주기 위한 어떤 역할인 거고, 여기는 이 뒷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로 목적도 다르고 수술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아까 무쌍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눈은 커지고 싶은데 쌍꺼풀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면적을 넓혀주는 투픽트임이기 때문에 무쌍 선호하시는 분한테 너무 좋은 수술이죠. 저도 이제 무쌍에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째려본다 이런 얘기 네. 많이 듣는 편인데, 저 같은 남자분들도 무쌍에다가 쌍꺼풀 좀 부담스럽고 네. 트임만 하고 싶다, 눈만 커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원장님? 쌍꺼풀 만들기는 남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침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찢어져 보인다, 뒤를 터주면서 밑을 같이 내려주면은 째려 보이는 느낌이 이렇게 좀 시원하고 선해 보이는 느낌까지 줘요. 남자분들도 하시면 아주 좋은 수술이에요. 투픽트임, 디미트임 하면은 얼굴은 왜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비율의 과학이죠. 아이유님이라든지 뭐 제니님 이런 분들 보면 눈이 시원시원하게 얼굴에 비해서 옆에 튀어있죠. 눈 뒤쪽 공간이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얼굴의 관자놀이 여백 쪽이 좁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작고 눈꼬리가 막혀 있으면 이 옆에 빈 공간이 많아서 여백이 넓으니까 얼굴도 그만큼 더 넓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뒤밑트임으로 눈꼬리가 바깥쪽으로 많이 열리게 되면 이 여백이 줄어드니까 비율상으로 눈이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똑같은 크기의 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원 안에 작은 점이 있고 하나는 안에 큰 점이 있어요. 어느 원이 더 작아 보이겠어요? 똑같은 크기인데 안에 있는 뭔가가 이제 크게 되면은 바깥이 당연히 작아 보이는 거고, 얼굴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비율도 얘기했지만 크기 자체로도 눈이 커지면은 주변부,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고, 이게 착시의 원리죠.
이런 분들은 조금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어요. 뭐 1mm도 아니고 진짜 한 0.5mm밖에 공간이 안 남은 분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담 때 보여드려요. 그냥 솔직하게 수술하시면 딱 이만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수술한 보람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0.5mm라도 아쉬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두 번째 이제 첫 수술 때 많이 텄어요. 혹은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뒤로 더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적으로 가능은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뼈 공간 넘어서 가버리면은 눈은 더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뒤쪽에 점막이 노출이 되면서 점막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점점 시뻘겋게 붓고 그래요. 그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성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삼배간이 많이 될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에요. 삼배간이 뭐냐면은 검은 동자 아래로 흰자위가 보이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사람들 호불호가 갈려요. 인상이 안 좋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삼배간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긴 하고 넓히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삼배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삼배간 정도는 오히려 좀 신비로운 느낌도 줄 수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닌데 삼배간이 이제 지나치게 되거나 혹은 이게 너무 내려가서 많이 보이면 울상처럼 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터야 되는 그런 공간인 분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원장님이 실제 수술하신 사례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 너무 인상도 좋아지시고 실제로 얼굴이 정말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분은 예전에 타병원에서 이미 뒤미팅을 한번 하셨어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수술 전보다 현재 눈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만족을 해서 저한테 문의 주셨던 거는 이제 코 수술 그리고 오히려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인다고 느끼는데 그게 쌍꺼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쌍꺼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뒤미팅을 할 공간이 아직도 충분히 좀 남아 있었어요. 쌍꺼풀도 이제 그때 수술 옛날에 같이 하셨다고 했고요. 또 약간 반 풀려 있던데 그것만 살짝 좀 찝어주고 뒤미팅을 오히려 메인으로 가져가야지 훨씬 시원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을 보시다시피 많이 넓어졌고요. 특히 이번 45도 사진을 보면은 이 옆에 가로막혔던 느낌이 확 넓어지니까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죠. 투픽 트임은 특히 이게 정면으로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옆으로 남들이 보는 각도가 많이 시원해진다 이거를 아주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뒤미트임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라고 듣기도 했는데 원장님이 하시는 뒤미트임 수술은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비율이에요. 인상은 그 눈매가 얼마나 순해 보이게 될지 혹은 날카로운지 혹은 눈꼬리 각도가 어떤지 mid라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요. 전체적으로 다 결국 하나의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싸나운 인상이다 그러면은 순하게 바꾸고 싶다 뒤미팀이 아주 좋은 수술이고요. 지금의 인상은 유지하는데 눈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찝는 포인트들을 다르게 설정해야지 인상을 변화를 주면서도 넓힐 수 있고 인상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키울 수도 있고 그래요.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서 이 눈이 여기 차지하는 비율들을 보는데 바깥 흰자의 이 삼각형 크기, 모양, 가로와 길이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얼마나 틀지 설계를 하게 돼요. 아까 안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 철학은 딱 하나예요. 본인의 타고난 공간 안에서 최대한 예쁘게 트자. 무조건 많이 튼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뼈 조직의 그릇 안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크기,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과하게 넘어가면은 결막이 부으면서 시뻘겋게 보인다든지 삼배간이 과하게 된다든지 인상이 우울하게 보이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보건 수술은 훨씬 어려워요. 중국 성형 리뷰할 때 눈 수술을 아, 너무 맞아. 과도하게 해서 안 감기는 케이스가 있다던데 네. 이 뒤미트임은 눈 안 감기는 이런 부작용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과하게 내려 쓰니까 이게 안 감기는 거예요. 과하게 자르면 뭐 디귿자가 너무 심하게 보인다든지 본인의 그릇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예쁘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흉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인데 저는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요. 상담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이 뒤트임 복원을 상담하러 오셨는데 여기 흉터가 거의 한 8mm? 9mm?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한 1, 2mm만 내요. 바깥 흉터는 최소한만 내고 안쪽으로 좀 더 절개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거울 가까이 대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면 남들이 봤을 땐 전혀 눈에 안 띄어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 최소의 흉터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투픽 트임을 지향하고 있어요. 셀카를 찍으면 항상 눈이 막 답답하게 나온다, 눈이 너무 짧아 보이고 인상이 찢어지지 싸나 보인다, 쌍꺼풀 수술만 했는데 바깥쪽 많이 막힌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뒤 밑트임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케이스예요.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용이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뼈에 따라서 눈 구조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라든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 눈이 이 뒤 밑트임에 맞는지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트는 게 좋을지
할지, 또 쌍꺼풀과는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는 꼭 진료실에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형천재의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